그녀는 한때 대통령의 딸이라는 한 줄짜리 신분으로 온 나라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이름표는 영광이 아니라 짐짝이 되었다. 전두환과 이순자의 장녀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일상은 특혜와 통제 사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리무진 등교는 기본이었고 교실 앞에는 경호원이 서 있었다. 아이들이 떠드는 교실 한쪽에는 오직 그녀만을 위한 작은 격리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학교 축제의 주연 자리는 늘 그녀의 몫이었다. 세상이 그녀에게 조용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모두가 조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보호막은 서울대 입학과 동시에 산산이 갈라졌다. 교정엔 독재 반대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그녀는 강의실 구석에 숨어 앉아 숨죽여 수업을 들었다. 교무는 경호원들이 막고 있었고 학생들의 시선은 칼날처럼 그녀의 등을 찔렀다. 평범이라는 단어는 그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결국 한국에서의 삶을 접고 미국으로 떠났지만 자유는 또 다른 형태의 감시처럼 뒤를 따라붙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윤상현이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똑똑하고 젊으며 무엇보다 권력의 무게와 잘 어울리는 남자였다. 우연이라 믿고 싶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침없이 말했다. 청와대가 직접 골라준 신랑이라고. 둘의 만남이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시대가 만든 각본이었는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의 결혼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치러진 예식이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장군, 장관, 재벌, 외교관 하객의 몇몇만 보면 왕실 결혼식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정작 신부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 무대는 자신이 연출한 것이 아님을. 결혼 후 미국 워싱턴에서 두 사람은 박사 과정을 밟으며 지성 커플이라 불렸지만 권력이라는 그림자는 바다를 건너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남편의 집안은 결혼 직후 놀라운 속도로 번쩍였고 아버지는 순식간에 금융사 사장이 되었으며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은 단 하루 만에 제대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상은 이미 그를 대통령 사위라 불렀고 그 타이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짓눌렀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줄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윤상현은 정치권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여전히 전두환의 딸이라는 이름 아래 갇혀 있었다. 결국 2005년 두 사람은 이혼했다. 누구의 잘못이냐는 질문만 넘쳤을 뿐 답은 없었다. 윤상현은 훗날 그녀를 묶고 있던 끈을 내가 풀어줘야 했다고 적었다. 그녀가 자유롭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는 이혼 후 또다시 거대한 재벌가와 연결되었고 정치권 중심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반면 전선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전두환 일가의 자산 추징이 시작되자마자 휴직계를 냈고 언론 카메라는 다시 그녀를 향했다. 이후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만이 목격될 뿐이었다. 대통령의 딸, 재벌가의 며느리였던 그녀는 이제 이름보다 직함이 더 익숙한 무명 교수가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 이름 때문에 그녀를 기억했지만 정작 그녀는 그 이름을 잊고 싶어 했다.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전선은 세상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자기 자신만은 갖지 못한 여자였다. 그 말은 잔혹하지만 사실에 가까웠다. 2006년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였고 학생들은 처음엔 대통령의 딸이라 속삭였지만 곧 열정적인 교수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2013년 검찰의 재산 추징 이후 학교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는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했다. 복직 후에도 작은 논란 하나가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다. 그녀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예습은 약속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교실을 나섰다. 아마 학생에게가 아니라 세상 전체에 던진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느새 그녀를 잊었지만
연희동 골목 어딘가에서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포착되면 모두 속삭였다. 혹시 전효선 아니야? 기자들은 집요하게 뒤를 쫓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마스크 뒤로 스쳐 지나가는 그 뒷모습에는 한 시대의 흥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어떤 자리에도 안착하지 못한 여자.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단 한 문장으로 기억한다.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사람. 세월이 흘러도 세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서 밥을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조차 기사거리가 되었고 익명의 비난은 끝없이 쏟아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문은 더 굳게 닫혔다. 강의실을 나설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을 뿐이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다. 왜 사람들은 교수님을 미워하죠? 그녀는 잠시 웃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거든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다.